아침마당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참 좋아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나요? 나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오늘은 변동이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동이자. 예. 네. 변동이자 뭐 지금 그 모기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자율? 이자율 뭐 작년 겨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 4.3, 4.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30년 고정액이고요. 네, 네. 이제 뭐 옛날에 그 한참 낮았던 그런 봄날은 이제 없는 거죠. 뭐 3%대는 뭐 보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변동이자 음.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3%, 3.125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그 정도의 이자율을 갖다 기대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변동 그러면은 하도 대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상한 거 안 해요. 뭐 네. 나중에 가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맞아. 그래서 네.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다들 이제 뭐 차압이니 쇼세일이니 뭐 그러면서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고정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동 좋습니다. 뭐냐? 변동이란 게 일반적으로 처음 5년에서 7년 동안은 고정이에요. 그 이자만 내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죠. 이제 그럼 처음부터 이제 다시 네, 돌아가서 유융자의 종류는 4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고정,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변동. 네. 변동은 처음 5년, 7년, 뭐 어떤 건 10년까지도 있어요.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동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 온리. 네. 그래서 이자만 내시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도 그걸로 말썽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냥 없애버렸구나. 예, 그건 없어졌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네게티브 M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이자도 내지 않는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지금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정하고 변동만 있으신데요. 네. 그 변동이란 게 전부 다 변동이 뭐 이자만 냈던 변동이 아니고 또 네게티브 M 이자도 안 냈던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거는 고정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처음 5년에서 7년 동안만 이자율이 1% 정도가 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난 후서부터는 1%까지 오를 수가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맥시멈이 있는 거죠. 매년 오를 수 있는 맥시멈은 1% 정도로 상향선이 쳐져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3% 이자 내시다가 뭐 6% 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셨을 때도 매년 1%씩 오른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에 5년 고정하셔가지고 집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40만 불 융자 얻으시면은 한 달에 350불은 덜 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50불 5년 덜 내시면은 벌써 엄청난 금액을 덜 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내년 그 후년까지 이자 조금 더 내시더라도 솔직히 지금까지 세이브하신 거 생각하시면은 많이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7년에 한 번씩 집을 이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거 그냥 내가 계속 주구장창 난 여기서 살 거다. 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스토리겠지만 대개 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렇게 옮긴다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또 그 집이라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 되시면 대부분 다 리파이낸스를 또 한 번 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0만에 샀는데 집값이 60만이다. 그러면 그 20만 불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아요. 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뺏으시죠 또. 그러고 나서 뭐 비즈니스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또 하나 사신다든지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음. 같은 융자를 가지고 30년을 갖고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으로 처음 5년, 7년 갖고 계시면 솔직히 남들보다 같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페이먼트는 덜 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가서 갈아탈 거고 어차피 융자 바꾸실 거라면 일부러 30년 고정으로 주라고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5년이든 7년이든 락을 해놨다가 고정으로. 네. 나중에 이제 변동으로 그 당시 이자율,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뭐 5년이든 7년 그 전에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고정이든 변동이든 또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리파이낸스 네, 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30년 융자지만 그 전에 다른 융자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판다든지 해서 뭐 비용을 내는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집 구매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리파이낸스 하시든지 집을 파시든지 뭐 페널티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변동이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자 온리 내시는 것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혼동이 있으신데 네, 그걸로 예전에 너무 많이 당해서 네, 그래요. 많이 당하셔서 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변동이자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집 잘 갖고 계시죠. 왜냐? 페이먼트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변동이자로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변동이자면은 지금 그때 2006년도에 집 사셔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쯤은 네. 변동으로 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2% 3%입니다. 그러면 원금 같이 내시더라도 뭐 리파이낸스 하신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변동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좀 불안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씩 오를 수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3% 이자로 했었는데 그때 가서 6%가 됐다. 그럼 1%가 오르겠죠. 그렇죠. 네. 맥스가 1%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뭐 5%다. 그럼 또 1% 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자가 4%다. 그럼 또 이자는 또 다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1%씩 3년 이상 한꺼번에 오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이자율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라이프타임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 시작하시면 보통 5%가 맥스가 되는데 역사상 그 히스토리컬 그 에버리지를 보셔도 보통 6%에서 7%가 미국 평균 몰개지 이자율이거든요. 8% 맥스를 내시더라도 뭐 평균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정 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지금 이자율에 맞춰 갖고는 뭐 15년을 내던 아니면 30년을 내던 뭐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자 내면서 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 등락 때문에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잖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갖는 상당히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왜 내놓은 건가 상품에다가 그 도대체 그 빌려주는 쪽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번다고 이걸 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은행 쪽에서는 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때는 또 그 변동이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2009년도 뭐 한 이때로 가시면 워낙 은행들이 하도 뛰어서 은행도 그런 프로그램도 없다가 뭐 한 2, 3년 전부터 다시 변동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변동이며 이자 올리며 네게티브이며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그때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과연 마켓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또 그 affordability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바이어분이 능력이 안 돼도 사게 만들 수 있는 융자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게 옛날에 서프라임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트레스트 온리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처음 구매하셨을 때 하고 뭡니까 몰개지를 그 5년 후에 지나서 내실 때 그 금액의 차이가 보통 1,000불 이상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리파이낸스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은 융자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은 약간 투기 목적이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오르면 팔겠다라는 생각이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집 가격 오르는 거 절대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 뭐 5년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때 전에 리파이낸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덤벼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집값은 떨어졌죠. 그럼 리파이낸스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다가 페이먼트는 몰개지 원금까지 갚으셔야 되니까 이제 1,000불, 1,500불 더 내셔야 되죠. 그렇지. 네.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변동이자는요. 인트레스트만 내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페이먼트 차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을 팔아서 뭐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다만 페이먼트를 조금 적게 내고 있다가 많이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350불이니까. 또 그 다음에 올라도 1% 맥스다. 그러면 경제 사정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오늘 저희 변동 이자에 대해서 김 대표님께서 그 시간을 좀 내서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네. 워낙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뒤었던 그 상처가 아직도 그렇죠. 혈흔처럼 남아 있는 관계로 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어차피 지금 셋하고 그냥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그 경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환기입니다. 네, 솔직히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저거 세일즈 치네 이런 그 소리들까지는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변동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자만 내시는 프로그램을 가시게 되면 그게 위험한 거죠. 네. 왜냐하면 5년 후에 리파이낸스 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변동은 5년 후에 리파이낸스 못 하셔도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40만 불까지밖에 융자가 안 되시는 분. 근데 내가 돈은 좀 모자라는데 한 43만까지도 사고 싶다. 그럼 변동 쓰시게 되면 또 그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면서도 뭐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 약간 부담을 좀 덜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저 스스로도 네. 이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까지 간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이제 변동이라는 게 단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장점이라는 게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왕이면 누릴 수 있으면 누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비슷한 게 이제 빚내는 거 아니겠어요? 빚내는 네, 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이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빚 그러면 다 나쁜 거다라고 해서 아예 그렇죠.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부 내 돈으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또 쓰긴 써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퍼센테이지로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게 있는데 그거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떤 부 네, 뭐 이렇게 해서 내게 되면은 실제로 퍼센테이지 수익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갖다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가 그 방송하고 나간 다음에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김 대표님 전화번호만 드리고 예. 그거 저한테 묻지 말라고 나 전문가 아니라고 네, 그랬는데 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몇 퍼센트씩 오르게 되면은 실제로 좋은 빚을 이용했을 경우에 네.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 투자형 주택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단독주택은 솔직히 저는 투자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콘도도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유닛을 말씀드리는데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구매하실 때 많은 빚을 내셔가지고 큰 돈만 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그 부동산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다운 페이먼트 가지고도 수익성이 좋은 예를 들어서 8% 10% 나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융자를 얻으셔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연간 보통 인플레이션이 3%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인플레이션보다 빨리 뛰지 낮게 뛰진 않아요. 네. 평균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2006년도에서 2009년 보시면 당연히 떨어졌지만 평균을 내셨을 경우에는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빨리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3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3% 생각하시게 되면은 30년 후에는 그 집은 100만 불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내는 페이먼트, 유닛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내가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주택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 수입비, 내 지출을 다 막고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인밀집 지역, 내가 아는 지역만 고집을 하시다 보면은 볼 수 있는 물건이 작아진다면 그 작은 데서 수익성이 높은 걸 찾는다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하시려면 항상 넓게 보시라. 넓게 보시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30만 불짜리 3% 인플레이션 하시게 되면 100만 불 되고요. 또 지금 3,000불씩 받는 렌트라도 3%씩 계속 올리시게 된다면 렌트는 절대 내려가지 않죠. 항상 네. 3%씩 올라가죠. 네. 그렇게 되면은 30년이 지났을 땐 10,000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거라도 하나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작게 시작하셔서 편하게 시작하셔서 내가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모으셔가지고 부동산에 집어넣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편안하게 융자 얻으셔서 시작을 하시고요. 오래 갖고 있을수록 시간은 내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그 시간과 싸움을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과 싸워요. 네. 매일매일 시간하고 싸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붙여요, 힘에.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효과대로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상당히 안락한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을 자기 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큰 요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 직접 만나셔서 예.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 뵀었습니다. 만나 뵈서 그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좀 길이 좀 보이는 네. 이러면 어떨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는데 한번 만나서 직접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3-369-9087번입니다. 213-369-9081번으로 문의하셔서 말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파이낸스 쪽도 그 해결해 주십니까? 예, 파이낸스 해결해드리고요. 뭐 크레딧 리페어 하실 분도 있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요. 네.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조금 손보시면 융자가 가능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요. 아참, 제가 아파트 하나 광고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네. 예, 예. 뭐 좋은 거 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또 샌버나디노입니다. 뭐 LA 아닌타운 아니고요. 네, 네. 60만 불짜리인데요. 지금 인컴이 7,000불이 되고 있습니다. 60만 불 몇 유닛이에요? 12유닛이요. 12유닛. 예, 12유닛인데 여기서 인컴 들어오신 게 7,0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집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페어 조금 하셔야 되는데 네. 몇 년산인데? 이게 70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네, 네, 네. 12유닛이고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포텐셜도 좋아요. 네. 왜냐면 한 유닛당 지금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500불에서 550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오니까 이제 7,000불 정도 생각할 예. 것 같아요. 근데 네. 섹션 8을 치시게 되면은 650 이상 받을 수가 있으세요. 이제 섹션 8이라고 하면 섹션 8이 뭐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다음번에는 섹션 8 한 20분 동안 말씀드려도 네, 이제 네. 모자른 건데 네. 섹션 8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렌트를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푸드 스탬프 같은 거죠. 푸드 스탬프는 밥 먹는 거 도와주는 건데 렌트 도와주는 거는 섹션 8이라고 합니다. 사는 거 도와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받게 되면은 디렉트 디파짓으로 매달 1일이면은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뭐 돈 안 내네, 뭐 이빅션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냥 렌트 치신 것보다 섹션 8를 하시게 되면은 이 샌버나디노 이 동네에서는 650, 많게는 700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렌트보다 150에서 200불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의 값어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밸류가 올라간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커머셜 빌딩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인컴하고 익스펜스가 그러니까. 따라서 네, 집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텐셜을 보고 내가 조금 일을 해서 내가 시간 좀 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80만 불짜리, 90만 불짜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매를 하셔도 되고 또 갖고 계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60만 불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에 봤을 때 포텐셜이 상당히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겠습니다. 12유닛짜리입니다. 네, 12유닛. 관심 계신 분들 213-369-908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